업계에 계신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네. 이렇게 빨리 진행될 줄 몰랐다. 네. 그러니까 이제 본인들이 너무 놀라서 약간 이제 그분들 말로는 졸면 죽는. 네. 예, 그래서 약간 표준에 뒤처지거나 이러면서 예. 네. 그래서 너무나 빠른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저희가 체감할 수 있는 그래서 이 변화를 우리가 캐치업하는 게 되게 중요한 이유는 뭐 앞서 보셨듯이 유가도 다시 $80 밑으로 떨어지고 이런 모든 거에는 중국은 이미 경기가 너무 안 좋죠. 그리고 네. 수출입에서도 나오고 있고 유럽도 안 좋습니다만 네. 이제 미국마저도 경기가 둔화되는 시그널이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네. 그게 지금 금리가 떨어지고 유가가 떨어지고 이게 나오고 있는 건데 네. 그렇다면은 뭐 이게 긴축이야 어쨌든 뭐 피벗이 나올 수 있겠지만 경기가 안 좋아진다는 얘기는 대부분의 기업들이 실적이 안 좋아질 수 있는 건데 네. 그 와중에서도 엄청난 투자와 발전과 뭐 경쟁이 일어나고 있는 섹터가 AI인데 네. 그걸 한번 여러분들이 또 한번 또 되새길 필요가 있겠다 해서 네. 이제 우리 시각으로는 월요일 밤이었죠. 화요일 새벽 네. 있었던 그런 이제 오픈 AI의 그런 개발자 회의나 아니면 또 AI 반도체 쪽에서 또 그런 병목이 풀리는 그런 것들을 오늘 좀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첫 번째 저희 방금 말씀하셨던 그 오픈 AI 개발자 회의에서 그냥 일단 이게 첫 번째 개발자 회의잖아요. 네네. 오픈 AI에서 개최한. 네. 이게 자기네 개발자들이 아니라 그야말로 오픈 AI가 세상의 개발자들을 초청을 해서 그렇죠. 앞으로 신사업에 대해서 발표를 하는 그런 자리인 거죠. 맞습니다. 네. 그래서 모든 그런 큰 테크 기업들은 개발자 회의를 해요. 그리고 이제 다음 주가 되면 이제 마이크로소프트가 또 네. 이그나이트라고 하는 개발자 회의를 해서 거기서도 또 굉장히 AI가 많이 나올 건데 네. 그러니까 AI 일정이 계속 있어요. 뭐 우리나라도 이제 삼성전자도 지금 뭐 있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크게 이제 되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개발자들한테 우리가 이런 소스를 제공하고 이런 인프라가 있고 이런 비전이 있기 때문에 청사진이 있기 때문에 우리 쪽에 그런 소스를 많이 이용해달라 이런 식으로 초청을 한 거긴 한데 저희가 좀 그 눈여겨볼 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네. 그 중에 첫 번째가 이제 GPT-4 터보를 네. 발표를 한 거죠. 네. 일단은 약간 일부 개발자들한테만 그 공개를 한 거고 수주내로 오픈을 하기로 한 거거든요. 이게 이제 일단은 뭐 개발자들한테 얘기한 거는 비용이에요. 뭐 1000토큰당 인풋은 이제 1센트, 그게 한 3분의 1로 줄어들었다. 네. 아웃풋은 3센트로 해서 한 싸진다. 네, 2분의 네. 1로 줄었다. 근데 이건 저희한테 와닿는 건 아니고 여기서 좀 와닿는 거는 이제 그 입력하는 컨텍스트의 양이 네. 획기적으로 늘었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일부 언론 보도를 보시면 3,000글자에서 300페이지로 갔다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3,000자라고 하는 건 우리가 쓰는 무료 버전인 네. 거고 그래서 무료 버전 보시면은 그 질문 7개 하면 완전 리셋되잖아요. 네. 위에 걸 기억을 못 한다는 얘기인 거죠. 근데 네. GPT-4 유료 버전 이제 $20씩 내는 버전에서는 한 32,000 토큰까지 늘어나긴 했습니다. 네. 근데 이게 128,000 토큰으로 이제 터보에서 늘린다라는 건데 이게 어떻게 보면 문서로 치면 300페이지 정도의 네. 문서를 집어넣고 이거에 관련해서 나랑 얘기를 해보자라고 네. 했을 때 그걸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예요. 네, 네. 그러면은 300페이지라고 하면 보통 채광권이 그렇죠.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건 뭐냐면 그냥 그 대충 우리가 뭐 기사 몇 개 던져주고 너 이거에 대해서 나랑 뭐 분석을 해달라든지 네. 요약을 해달라든지 나랑 토론을 하자는 게 아니라 네. 채광권을 읽은 네. AI랑 그것도 채광권 읽는데 뭐 30초 1분이면 읽는 네. 거죠. 그런 사람들한 그런 이제 AI한테 요약이나 뭐 아니면 여기 파생되는 뭐 그런 뭐 분석이나 질문이나 이런 걸 할 수 있게 됐다는 네. 거기 때문에 일단 굉장히 그게 획기적인 거죠. 네. 그래서 그게 이제 첫 번째 포인트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는 그냥 기사 한두 개를 카피 페이스트를 해주고 네. 이거 안에서 뭘 해봐라고 할 수가 있었는데 그야말로 책 한 권을 넣고 네. 30초 안에 얘한테 이거를 요리해보라고 할 수 있게 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지금 챗 GPT나 이런 AI 챗봇을 쓰면서 아쉬운 거는 뭔가 아직까지 디테일하거나 전문성이 떨어지잖아요. 네. 그걸 어쨌든 내가 원하는 컨텍스트는 집어넣고 그거에 관련해서 요약이든 뭐 여러 가지 분석을 할 수 있게 된 거죠. 이게 굉장히 좀 큰 게 할루시네이션이라고 네. 하잖아요. 그러니까 기존에 얘가 가지고 있는 기존에 얘가 학습한 거를 믿고 일을 시키기는 조금 힘들어요. 그렇죠. 너무 네. 말을 또 뺀지르하게 잘하니까 네. 번지르하게 말을 너무 잘하니까 이렇게 말씀하셨던 그렇게 속을 수가 있는 건데. 근데 결국 사무실에서 일을 한다거나 내가 이거를 업무에 활용하는 거는 내가 어쨌든 이걸 다 던져주고 네. 그 다음에 이 안에서는 얘가 그 안에서 틀리지 않게만 한다고 하면 정말 사람 여럿은 쉽게 대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좀 그런 두려움부터 좀 들기 네.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뭐야 이거 아직
조금 뭐 부정확한데 뭐 네. 부족한데 이런 것들이 굉장히 빨리 캐치업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저는 이 챗 GPT 터보 나온 것도 터보 나온 거지만 사실 그 챗 GPT 스토어 나온다는 거가 네네. 굉장히 좀 무섭게 느껴졌거든요. 네. 이거 어떤 의미인지 좀 설명 좀 해주시죠. 일단은 스토어 네. 전에 GPTs를 먼저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네네. GPTs가 나오면서 이제 스토어로 연결이 되는 건데 네. GPTs는 뭐냐면은 복수형이잖아요. 네. GPT의 복수형.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 이제 챗GPT 뭐 3.5던 4던 이제 뭐 이렇게 거의 하나의 플랫폼에서 쓰고 계신 건데 네. 이제는 이건 뭐냐면 복수가 돼 버렸잖아요. 네. 누구나 나만의 특화된 챗 GPT를 만들 수 있게 해줬습니다. 네. 그러면서 더 놀라운 거는 이거를 그래도 어느 정도 나만의 뭔가 프로그램을 만들려면 약간의 소스 이용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100% 자연어로 네. 그냥 뭐 어떻게 만들어줘라고 네. 해서 나만의 특화된 챗 GPT를 만들 수 있게 된 건데 그럼 특화된 걸 어떻게 만드느냐? 그러니까 만약에 이런 거죠. 뭐 예를 들면 워렌 버핏에 대한 책을 다 집어넣어요. 네. 그에 대한 기사를. 그래서 네. 워렌 버핏 챗 GPT를 만들어줘 해서 네. 질문을 하면 워렌 버핏스럽게 그리고 그의 철학에 맞는 답변을 해주는 거죠. 네. 다른 거는 좀 부족하겠지만 그것만큼은 그리고 또 저에 대한 모든 방송 스크립트를 다 집어넣은 네. 다음에 저의 챗 GPT를 만들면 네. 제가 생각하는 그런 관점의 그런 뭐 투자 그런 상담을 할 수 있는 챗봇을 만들 수 있는 거고 그러면은 나랑 무슨 특정 놀이를 할 수 있는 아니 근데 약간 네. 저 약간 좀 겁나는 게 예를 들면 장의성 행세를 하려고 누가 네네. 정말 지점장님 인생을 망치려고 생각을 하고 장의성 행세를 할 수 있도록 그동안 그 지점장님이 방송이나 이런 데서 하신 지점장님 정보들 다 끌어넣고 네. 예, 장의성이 할 법한 말, 장의성이 할 법한 행동을 얘한테 해내라고 하면서 그동안 저희 뭐 기사도 많이 나왔잖아요. AI 보이스 피싱, 네. AI 그 이미지 피싱. 네. 그래서 영상 통화가 왔는데 내 친구가 전화한 줄 알았는데 혹은 직장 상사가 전화한 줄 알았는데 사실은 사기꾼들이 그 맞아요. 사람 얼굴 구해가지고 영상 통화해서 3억 내놔라 이런 거였다. 이런 거를 누가 지점장이 가족들한테 할 수 있는 방법이 되게 쉬워지기도 하는 것 같아요. 이미 기술적으로는 가능하고요. 네. 그래서 지금도요. 여러분들 특히 이렇게 경제 투자 관련 유튜브 많이 보신 분들은 네네. 여기 나온 조금 유명한 분들의 사칭 또 톡 채널이나 네네. 이런 뭐 문자 메시지를 받아보셨을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런 사칭이 있냐 없냐로 뭐 유명세를 따지기도 하는데 네. 저는 아직 그게 사칭 채널이 네. 없습니다. 그래서 네. 그게 이제는 누구까지 가냐면 재벌 총수까지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네. 근데 그거를 나이 드신 분들은 믿는다는 거예요. 젊은 사람들 봤을 때는 너무 터무니없는데 네. 그게 더 고도화될 수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그런 규제나 정말 젊은 사람들도 안 속을 수가 없는 네. 그런 지금은 사실 너무 조악해요. 딱 보면은 이거 뭐 사칭이네라는 걸 알 수 있는데 그게 더 고도화될 수 있는 부분은 우리가 규제나 여러 가지로 잡아나가야 되는데 그거는 뭐 모든 분야에서 있는 거죠. AI에 있어서는 항상 그걸 뒤따라가야 되는 건데 그거보다 좀 파괴력을 보면은 이게 정말 무궁무진한 그런 맞춤형 GPT가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랑 놀아주는 특정 뭐 보드 게임을 놀아준다든지 아니면은 나에게 정말 뭐 수학을 가르쳐주는 뭐 어떤 과목을 가르쳐주는 그 네. 정보를 막 집어넣고 걔 믿고 그냥 걔랑 과외 선생님처럼 특정 언어나 그런 걸 공부할 수 있는 GPT도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굉장히 유용한 여러 가지 GPT를 누구나 아이디어만 있으면 왜 그러냐면 오픈 AI가 기술은 뛰어난데 아이디어는 한계가 있죠. 네. 근데 작은 회사고. 그러니까 아무리 큰 회사라 네네. 하더라도 집단지성 1억 명, 2억 명의 집단지성은 아무도 이길 수 없잖아요. 아이디어는. 그 집단지성이 구현이 될 거라는 겁니다. 그거를 판을 먼저 깔았다는 게 굉장히 무서운 거거든요. 게다가 이걸 수익화까지 할 수 있게 해놨더라고요. 그러면은 챗 GPT가 뭐 정말 1000개, 10,000개, 뭐 정말 10,000,000개 생길 수 있는 거죠. 그러면은 그거를 어떻게 스토어에 올린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스토어에 올려서 그러면 이게 어쨌든 뭔가 수익화가 되는 거잖아요. 이거를 내가 올린 그런 특화된 GTP를 유료로 쓸 사람도 있을 거고 너무 네. 잘 만들면 아니면은 이거 정말 괜찮네라고 해서 그거를 기업이 뭐 컴포넌트를 가져다 쓰면서 수익하는 모델이 있을 텐데 그러면은 이게 내가 아이디어가 좋아서 코드를 몰라도 굉장히 특화된 네. GPT를 하나 잘 만들어내면 나도 돈을 벌 수 있는데 그러니까요. 뭐 스토어라는 게 뭡니까? 장터잖아요. 플랫폼이 돼버린 거잖아요. 그러면은 그 수익을 누구랑 쉐어하는 거죠? 오픈 AI랑 쉐어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오픈 AI는 드디어 뭔가 이게 골드러시 시대 금광을 캐는 네. 그런 정말 선구자에서 선도적으로 네. 금광을 캐는 그런 광부 일꾼에서
정말 또 청바지 네. 회사로 자기들도 그러니까 금을 캐지 않아도 사실 리바이스가 더 금이었죠. 그렇죠. 지금은 엔비디아가 그 네.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네. 와 이게 벌써 스토어를 치고 나갔구나. 근데 이거는 정말 먼저 정말 한 사람이 다 먹는 게임이잖아요. 네. 근데 어쨌든 지금 챗 GPT를 가장 많이 쓰고 있는 상황에서 이걸 만들었다는 거는 굉장히 무서운 그 아이디어를 뭐 구현했다. 예를 들면 재무 판단은 더 잘하는 네. 근데 이런 것에 익숙치 않은 어떤 펀드 매니저가 있고 조금 그 능력은 떨어지는데 오픈 AI에서 이 챗 GPT를 좀 더 빨리 활용하는 사람이 있었다. 네. 그러면 자기의 재무 지식뿐만 아니라 그야말로 전 세계 유수의 투자 거물들의 그동안의 어떤 포트폴리오라든가 그동안의 정보를 다 집어넣고 네. 이 사람이 진짜 어마어마한 투자 머신을 만들어낼 수도 있는 거죠. 그럼요. 네. 정말 말씀하셨던 네, 그런 정말 삼류 펀드 매니저였는데 완전히 갑자기 제이미 다이먼 이상 갑자기는 안 되겠지만 네. 아무튼 그런 식의 어떤 가능성이 열린 거고 이게 맞습니다. 수익화까지 가능하다는 거니까. 맞습니다. 아이디어가 중요한 네. 거거든요. 근데 기술은 이미 정말 뛰어난데 그거를 집단지성을 이용을 하겠다. 그러면서 수익화를 또 쉐어하는 모델로 가면서 가져가겠다는 거는 오픈 AI가 그냥 스타트업이고 마이크로소프트의 도움 없이는 그냥 뭐 사실 되게 인류에 기여한 것 같은데 공로상은 줄 수 있을 것 같은데 과연 이게 기업으로서의 메리트가 있느냐라는 의문은 항상 있었잖아요. 네네. 그거를 정말 일거에 깨버리는 그런 발표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아직까지는 기업 공개를 하지 않고 있지만 뭐 네. 앞으로는 또 모르는 거니까요. 네. 근데 그런 데다가 이게 생각해 보면 사실 그날 개발자 회의에서 샘 알트먼이 등장을 했을 때 정말 과거에 스티브 잡스가 연단에 올라올 때 같은 그런 엄청난 환호성과 네. 이런 게 난리였다고 하는데 정작 약간 멘붕이 왔다고 하더라고요. 네. 개발자들이. 왜냐하면 코딩을 할 필요가 없고 그러니까 그야말로 그냥 아이디어만 있으면 자연어를 넣어서 내 챗 GPT를 만들 수가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게 되면 꼭 이건 약간 희망회로일지도 모르겠는데 꼭 내가 개발자가 아니더라도 네. 꼭 내가 코딩을 공부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사실 AI 씬에서 아이디어가 독창성이 뛰어난 사람이면 굉장히 새로운 수익 모델, 새로운 활로를 개척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어떻게 생각하면 인문학적인 상상력이 맞습니다. 있는 사람이 더 앞서갈 수도 있는 거죠. 아이디어가 중요해진 네. 겁니다. 기술은 커버를 해주는 거예요. 이런 데들이. 그래서 이게 약간 그래서 개발자 출신으로서 이렇게 뭐 유튜버 활동하시는 분들 얘기 들어보면 네. 야 이거 개발자들 먹고 살 길이 정말 어려워지고 있다. 네네. 정말 수많은 개발자들이 짐을 싸야 되는. 네. 그러니까 그 얘기인즉슨 개발자들 몸값이 엄청 비싸잖아요. 네. 그걸 굉장히 싸게 구현할 수 있다라는 거는 엄청난 생산성에 그러니까 이제 그 정말 뭐 일자리가 사라지는 거는 또 다른 부차적인 문제로 또 고민이 필요하겠지만 네네. 엄청난 생산성의 증가를 또 한번 눈앞에 두고 있다라고 또 볼 수 있는 거죠. 네네. 정말 지금 아직 구현되지는 않고 있지만 그냥 이렇게 어떤 발표가 있는 것만으로도 어떤 모습들이 나타날지 이 정도 상상이 되는 일이라고 하면 네. 실제 구현이 됐을 때는 더 큰 파괴력으로 시장을 바꿀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네 맞습니다. 네. 근데 일단 정말 상상력과 독창성이 뛰어난 사람들이 그야말로 자리 잡을 수 있고 남보다 앞서서 좀 시장을 개척할 수 있는 그런 세상이 좀 오고 있는 것 같고 여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 많은 얘기들을 해봐야 되겠지만요. 네. 일단 다시 우리 또 기업 얘기로 돌아온다고 하면 네. 오픈 AI는 아직 기업 공개를 하지 않은 회사니까 네. 오픈 AI가 이렇게 앞서서 질주를 한다고 했을 때 어떤 기업들이 더 수혜를 보게 되는 거죠? 일단 당연히 1번 마이크로소프트입니다. 네, 왜냐하면 마이크로소프트가 1번입니다. 그렇죠. 네. 왜냐하면 이 오픈 AI의 생태계가 커지면 커질수록 네. 그건 거의 애저에서 돌아간단 말이에요. 마이크로소프트 애저 클라우드 시스템에서 그러면은 그 사용량이 늘어나게 되고 네. 그거에 대한 직접적인 수혜는 역시 마이크로소프트가 가장 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